그렇긴 한데 요쪽 파트가 그거예요. 특별히 공식이나 이런 게 없습니다. 특별히 공식이나 이런 건 없고요. 문제에 나와 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설계해서 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설계를 못한다면 굉장히 어렵게 느껴지는 파트입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왜 이거 하나밖에 없어? 선생님이 풀어드릴 테니까 다시 한번 꼭 풀어보셔야 돼요. 이거는 공식이나 이런 게 없어요. 그리고 문제에 나와 있는 용어들에 대한 해석을 정확히 하실 수 있어야 되는 문제들이라서 그 해설까지만 하고 나머지는 여러분이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문제 진리집합을 라지 P, 라지 Q라고 했는데 진리집합이라는 건 주어진 조건 P, Q를 만족시키는 아이들을 모아놓은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럼 사실은 이거랑 똑같은 거라고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면 이거의 라지 P라는 건 원소가 x인데 x가 뭐냐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플러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를 만족시키는 애들을 모아놨다. 이거랑 똑같은 이야기인 거죠. 집합으로 표현했냐, 명제로 표현한 다음에 이 친구의 진리집합이 P다라고 표현했냐의 차이인 것뿐입니다. 같은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그럼 Q도 다이렉트로 간다면 Q집합은 X가 원소인데 뭐냐면요. 절대값 X-B가 4보다 작거나 같다. 이렇게를 만족시키는 겁니다. 둘 다 A, B가 있고요. 문제에서 P가 Q에 포함된다라고 되어 있고요. 이거를 지금은 우리 다 집합으로 표현했죠. 이걸 명제로 표현하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이걸 기호로 표현하면 이거랑 똑같잖아요. 이렇게 죠. 아유, 소문자여야 되는데. 명제니까 소문자로 적어야죠. 이거랑 똑같아요. 그럼 이 이야기를 기호로 표현하면 이거고 말로 표현하면 P는 Q이기 위한 무슨 조건? 화살을 맞는 애가 무슨 조건이에요? 필요 조건이에요. 그럼 화살을 쐈으니까 N은 무슨 조건이 되냐면 P는 충분 조건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죠.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은 이후에 되면 이렇게 문제를 설명하는 데 쓰이는 거지 직접적으로 나오진 않습니다. 그럼 이걸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Q는 P이기 위한 무슨 조건? 필요 조건이라고 이야기해도 모두 같은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친구 안에 포함이 되는 구조여야 되는데 우선 요거부터 정리해 볼까요? 요거 정리하면 절대값 X-B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 그럼 X-B는 마사랑 4 사이가 되고요. 이거 상수일 때만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밖에 X 있으면 이렇게 쓸 수 없습니다. 자, X는 뭐가 되냐면 하나, 둘, 셋에 B를 더해서 B-4랑 B 더하기 4예요. 자, 지난 시간에도 비슷한 문제 있었네요. 이거 보면 어떻게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B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4칸, 오른쪽으로 4칸이에요. 그러니까 B값에 관계없이 폭이 8인 애가 왔다 갔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죠? 그래서 B가 어디냐에 따라 그걸 중심으로 폭이 8인 애가 왔다 갔다 한다 이고요. 요거를 지금 얘기한 적은 없었는데 요거를 조금 다르게 해석해 볼까요? 요걸 좀 다르게 해석하면 뺀 다음에 절대값 붙였죠. 뺀 다음에 절대값 붙이면 지난 시간에 요거까지는 이야기했네요. 뺀 다음에 절대값 붙이는 걸 한 글자로 뭐라고 부릅니까? 차죠. 차가 4보다 작거나 같다고요. 근데 B는 알려지지 않은 상수인 거고요. X가 변수예요. 그럼 알려지지 않은 상수랑 X 사이에 차가 4라고요. 그죠? 그러면 알려지지 않은 상수 B에서 왼쪽으로 4칸, 오른쪽으로 4칸 이 사이에 X가 있어야 둘 사이의 간격, 차가 4가 된다는 이야기죠. 같은 이야기예요.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4를 중심으로 왼쪽으로 4칸, 오른쪽으로 4칸 있는 이 범위 안에 X가 있어야 된다. 똑같은 이야기인 겁니다. 됐죠? 어느 쪽으로든 해석을 하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자, 그래서 요게 누구에 대한 내용? Q에 대한 내용이에요. 그러면 어딘가 있는 B가 있고요. B에서 하나, 둘, 셋, 넷, B 더하기 4. 그 다음에 B에서 하나, 둘, 셋, 넷, B 마이너스 4 해서 이 안에 누가 들어와야 된다고요? 얘가 들어와야 된다. 얘가 들어와야 되고요. 저 친구 식 다시 한번 보면 Y는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A 플러스 2 이걸 이용할 거예요. 왜냐하면 부등식의 기본 접근은 뭐라고 그랬어요? 그래프적인 해석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래프를 그려낼 겁니다. 명확한 것부터 이야기해보죠. 아래로 볼록이에요?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죠. 꼭지점의 X좌표 혹시 고정적으로 되어 있습니까? 꼭지점의 X좌표? 고정적으로 되어 있죠. 얼마예요? 2입니다. 마이너스 2a분의 b 하면 2죠.
그럼 얘는 그림을 그려본다면 이것 때문에 정확한 위치는 못 그려요. 2를 중심으로 좌우가 대칭인데 자 a 플러스 2 이제 2차 함수도 이런 식으로 같이 좀 해석을 해주세요. 지난 시간에 3차 함수 해석했던 것처럼 이 그래프는 x제곱 마이너스 4x는 y 그래프를 y축으로 a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이 그래프를 점선으로 그려보면 0하고 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예요. 2를 중심으로 대칭이고요. 여기 얼마냐면 2 집어넣으면 되겠죠? 2 집어넣으면 4 빼기 8이니까 마이너스 4겠네요. 아이고 비율이 좀 안 맞네요. 자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근데 이 친구를 y축으로 a 플러스 2만큼 평행이동한다고요. 그럼 a 플러스 2가 양수라면 위로 올라갈 거고요. a 플러스 2가 음수라면 아래로 내려올 겁니다. 됐습니까? 그렇게 되어 있는 친구고 우리는 그 친구의 뭐를 구하는 거예요? y 값이 0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를 찾는 겁니다. 만약에 그냥 a 플러스 2가 0이어서 원래 이 그림이라면 우리는 여기서부터 여기를 말하는 거고요. 그걸 이야기하는 친구는 이 친구입니다. 됐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 a가 뭐라고 나왔나요? 최초의 a가 뭐라고 나왔어요? a가 뭐라고 나왔어요? 자연수라고 나와있죠. 그럼 이건 3보다 크거나 같은 수입니다. 음수가 될 수 없어요. 절대 이 친구가 아래로 내려갈 수 없어요. 왜 아래로 내려가는 이야기가 제외되는 게 중요하냐면 폭이 얼마인 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돼요. 8인 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죠. 8인 거 안에 들어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이게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요 근들 사이의 폭이 늘어나요. 그죠? 근데 이게 올라간다고 생각하면 폭이 어떻게 됩니까? 줄어들겠죠. 줄어들다가 너무 많이 올라가 버려서 이런 그래프가 된다면 근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근데 문제에서 첫 번째 조건에 뭐라고 붙어 있냐면 P는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되어 있죠. 원소가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는 있어야 되니까 이런 일은 못 벌어져요. 그러면 당연히 A의 범위가 한정적인 겁니다. 이렇게 공중에 떠면 안 되고 이거보다 내려가면 안 되고요. 됐습니까? 심지어 이것도 아니죠. 3보다 크거나 같다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4잖아요. 그러면 A에 1 집어넣으면 여기에 3칸 올라와서 마이너스 1부터 시작하는 이 그래프가 모든 이야기의 시작인 거예요. 됐습니까? 그러면 A에 들어오는 게 1이라면 첫 번째 이 그래프가 되고요. 그 다음에 A에 들어오는 게 2라면 이게 4가 되면서 2, 마이너스 4가 4칸 올라와서 정확히 여기를 지난 이 친구가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A가 3 이상이면 공중에 떠버린다는 겁니다. 됐죠? 그럼 여기서부터는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럼 사실 A는 자연수라고 하긴 했지만 두 종류 이야기로 한정되는 겁니다. 그래서 A는 얼마일 경우? 1일 경우와 2일 경우로 한정 지으면 됩니다. A가 1이라면 요거죠. 그럼 A에 1 직접 넣어도 되겠네요. A에 1 넣으면 x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이고 요거 근 얼마랑 얼마예요? 해보시면 1하고 3이죠. 그러면 이때 P의 범위인 x가 1하고 3 사이예요. 폭이 얼마입니까? 이거 1부터 3이니까 2죠. 그럼 폭 2인 애가 이 안에 들어와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렇게 해서 1, 3이 있어도 되고요. 쭉 옮겨져서 이렇게 해서 1, 3이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됐죠? 자, 그러면 이때는 x가 b-4랑 1 중에서 같은 순간이고요. 오른쪽으로 옮겨진다라고 생각하면 b-4랑 1 중에 1이 더 크거나 같아도 되죠. 그러면서 동시에 이때까지 되잖아요. 이때까지 되면 b 플러스 4랑 3 중에서 누가 더 오른쪽에 있어야 돼요? b 플러스 4가 이렇게 1부터 3이 이렇게 있으면 b 플러스 4가 오른쪽에 있어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때까지 되니까 같아도 되는 거죠. 됐죠? 그리고 이 범위 안에 들어오는 자연수 찾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A가 2인 경우 있죠. A가 2라면 정확히 근이 얼마밖에 없는 거예요? 2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P에 해당하는 근은
2밖에 없습니다. 그럼 2가 여기 있어도 되고요. 여기 있어도 되고 여기 해서 여기까지 있어도 되는 거잖아요. 그럼 B-4랑 B 플러스 4 사이에 2가 있으면 되고요. 정확히 2여도 되겠죠. 그럼 요걸 정리하면 B의 범위가 나올 겁니다. 그래서 그 범위 안에 있는 자연수 찾으시면 됩니다. 요거 이야기를 이것 때문에 그래프가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한정적인 이야기 때문에 A 값이 1과 2로 고정되어 버립니다. 됐죠? 이렇게 이야기하시면 나머지는 찾으실 수 있을 겁니다. 그 다음에 2번 같은 경우에 뭐 다른 건 된 것 같아요. PQ는 다 됐고요. 그 다음에 사실 R도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번에 PQ, R 중에 R도 진리집합 찾으실 수 있어야 되는데 가우스 나왔으니까 한 번만 좀 해보면 가우스의 결과물은 뭐라고 그랬죠? 정수 나와요. 정수 나오고 이 문제에서는 가우스 X 외에 또 다른 변수가 없습니다. 가우스 X의 제곱 빼기 가우스 X 빼기 2가 0보다 작거나 같다. 가우스 X 외에 또 다른 변수가 없죠. 그럼 가우스 X를 잠시만 n이라고 설정할 거고요. n은 정수라고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n제곱 마이너스 n 마이너스 2가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찾으면 되는데 n이 정수인 거예요. 우선 n에 대한 2차 부등식이니까 2차 부등식 해법으로 양수, 음수니까 사이값이고 n-2, n 플러스 1이니까 n의 범위는 마이너스 1과 2 사이가 됩니다. 근데 정수죠? 그럼 n이 될 수 있는 건 얼마예요? 마1, 0, 1, 2예요. 그럼 n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건 가우스 x가 마이너스 1 이렇게까지 되는 거죠. 가우스 시험대 마1 나오려면 안에 있는 친구가 마1과 하나 큰 0 사이고요. 두 번째 친구는 0하고 1 사이고요. 세 번째 친구는 1하고 2 사이고요. 네 번째 친구는 2하고 3 사이예요. 또는 연결되니까 합집합의 개념이라 모두 연결됐죠? 그럼 결론적으로는 x의 범위가 마이너스 1부터 3 사이면 가우스 x의 범위가 마1, 0, 1, 2 중에 하나가 나오고 그럼 이 부등식을 만족시킨다가 됩니다. 그래서 x의 범위는 요게 되는 거죠. 됐죠? 요것만 정리하시면 나머지는 그 필요 조건, 충분 조건의 이야기로 충분히 참인지 거짓인지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거는 이것 때문에 나온 문제고요. 그 다음에 3번도 뭐 특별히 해드릴 건 없는 것 같아요. 절대값 벗겨가지고 이야기하시면 되는데 절대값 벗기면 2 더하기 K랑 2 마이너스 K의 사이에 오게 되고요. Q 같은 경우는 개수가 다 나와 있기 때문에 고정적인 범위가 나옵니다. 그래서 not Q만 좀 조심하시면 될 것 같거든요. not Q는 Q의 부정이니까 Q가 정리하시면 X는 얼마랑 얼마 사이니? 마이너스 1하고 5 사이가 됩니다. 그럼 not Q는 이걸 제외한 나머지니까 그림으로 놓고 보면 여기 마이너스 1부터 5 있는데 마이너스 1보다는 크거나 같고 5보다는 작거나 같다가 Q예요. 그럼 not Q는 전체에서 얘를 제외한 나머지니까 5보다 크다 또는 마이너스 1보다 작다가 not Q가 됩니다. 이것만 좀 조심해서 생각하시면 나머지는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됐고요. 그 다음에 4번부터요. 사실 4번부터는 말이 집합 문제지 그냥 논리 따지는 문제예요. 명제 집합 문제라고 되어 있긴 한데 숫자들 사이에 혹은 주어진 조건 사이에 논리를 따지는 문제고요. 이런 것들을 잘 하시면 사실은 추리력이나 논리력이 높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주어진 조건들을 가지고 정리해서 모순을 찾아내거나 맞는 걸 찾아내는 구조요. 가부터 보겠습니다. 이런 거 잘 하시려면 그래서 기호에 대한 해석을 잘 하실 수 있어야 돼요. A는 부분집합으로 누구를 가지고 있냐면 0을 가지고 있대요. 그럼 다른 말로 A는 0을 원소로 가지고 있다랑 같은 뜻이 됩니다. 이거 중괄호 지우시면서요. 중괄호 지우시면서 이거 추가한 거랑 같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집합과 집합 사이의 관계에서 원소와 집합 사이의 관계로 바뀌고요. 근데 얘는 누구의 부분집합이냐면 X바 X는 실수라고 나왔어요. 그럼 A는 누구? 실수의 부분집합. 원소를 실수로만 가질 수 있다. 이 뜻입니다. 그 다음에 A제곱 빼기 2가 A의 원소가 아니라면 A는
라지 A의 원소가 아니다 되어 있어요. 아니다 되어 있으면 알기가 빡셉니다. 알기가 빡세기 때문에 뭘 쓸 거냐면요. 대우를 쓸 겁니다. 대우는 위치 바꾸고 부정 붙이는 거라서 대우 쓰면요. 스몰 a가 a의 원소이면 a제곱 마이너스 2가 a의 원소이다가 됩니다. 재현 씨? 일어나시고요. 똑바로 앉으세요. 잘 자세로 앉지 말고. 자, 그래서 이게 성립한다로 이야기를 할 겁니다. 어떤 원소가 A에 해당하면 그 친구의 제곱하고 2 뺀 것 또한 A의 원소가 된다. 이고요. 마지막에 NA 무슨 뜻이에요? A의 원소의 개수가 4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근데 스몰 a, 라지 a는 무조건 0은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조건으로. 그럼 첫 번째 조건에 나온 0을 여기다 넣을 거예요. 0이 원소면 오셨어요? 0이 원소면 0제곱 빼기 2도 원소여야 됩니다. 그래서 나 조건에 의해서 0이 원소면 마이너스 2도 원소가 되는 거예요. 그럼 마이너스 2가 새로 생겼으니까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요. 마이너스 2가 원소면 마이너스 2의 제곱에서 2를 뺀 것도 원소입니다. 마이너스 2에서 제곱 빼면 마이너스 2에서 제곱에서 2를 빼면 2가 되죠. 그럼 다시 2를 여기다 집어넣으면요. 2의 제곱 빼기 2니까 다시 2네요. 순환하는 구조까지 나왔어요. 그러면 0이 원소다란 내용하고 나 조건을 이용해서 요 세 개는 무조건 원소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근데 문제에서 원소가 몇 개라고 그랬어요? 4개라고 그랬죠. 그래서 A의 원소는 0, 마이너스 2, 2가 아닌 한 친구가 더 있는 거예요. 그 친구를 뭐라고 놓을 거냐면 X라고 놓을까요? 이렇게요. 그럼 새 친구가 생겼네요. 새 친구가 생겼어요. 그럼 그걸 다시 여기다 집어넣어 볼게요. X가 A의 원소니까 X제곱 빼기 2도 다시 A의 원소여야 되는데 만약에 이 친구가 0이나 마이너스 2나 2나 X가 아닌 또 다른 친구가 나온다면 원소가 4개라는 내용을 만족시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얘가 될 수 있는 값은 0이거나 마이너스 2거나 2거나 X라는 거예요. 이거 중에 하나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정리해보죠. 그럼 X제곱은 2니까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그래서 X에 루트 2가 들어오죠? 루트 2가 들어오면 제곱한 다음에 2 빼면 0. 그럼 다시 얘가 나오네요. 마이너스 루트 2가 들어와도 똑같이 나와요. 실수니까 됐어요. 문제에서 실수라고 그래서 이거 실수니까 됐습니다. 자, 그럼 이건 정리하면 X제곱은 얼마예요? 0인 거죠. 그럼 X는 얼마? 0인데 이건 안 돼요. 왜요? 문제에서 하나, 둘, 셋과 다른 거 X라고 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번엔 X제곱은 얼마냐면 4예요. 그럼 X는 뿔마이거든요. 뿔마인데 여기 다 있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안 돼요. 자, 그럼 마지막 X제곱 마이너스 2는 X니까 이건 이쪽으로 넘길까요?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2는 0이에요. X 마이너스 2, X 플러스 1은 0이니까 X가 될 수 있는 값은 2거나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2는 안 되죠. 아까 있으니까. 마일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마일 집어넣어서 제곱하고 2를 빼면 다시 뭐가 나와요? 마일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얘도 되네요. 그럼 되는 친구는 루트 2 마이너스 루트 2 마이너스 1. 이게 X값이 될 수 있으니까 A가 될 수 있는 0 마이너스 2에 루트 2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루트 2가 들어오든지 아니면 마이너스 1 들어오든지 해서 총 몇 개? 3개가 A값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리마인드 4번 했습니다. 자매님, 빨리 올 수 있는 날은 없는 건가요? 빨리 올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건가요? 없어요? 학교를 째고 오면 안 됩니까? 7교시 째고 그냥 오면 안 돼요? 안 되죠? 이거 드세요. 왜 핸드폰 다 집어 던지고 줍지도 않습니까? 핸드폰 다 집어 던지고 줍지도 않아요. 5번이 개 어려워요. 5번이 개 어렵습니다. 6번은 안 풀어드려도 될 것 같아요. 6번은 조금만 생각하면 풀 수 있는 문제고 쉽기 때문에 안 풀어드려도 되고요. 5번이 개 어렵습니다. 5번이 문제에 대한 내용을 해석하는 걸 굉장히 꼬아놨어요. 그래서 조금 어려워요. 자, 해설도 좀 작게 적혀 있으니까요. 잘 보세요. 이거 풀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문제 이것 때문에 첫 번째가 헷갈리게 되어 있거든요. 명제 모든 x에 대하여 x제곱 x, x제곱 플러스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는 거짓이래요. 거짓. 우리 보통 모든이면 참으로 만족한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렇게 나왔거든요. 거짓이다라고 나왔어요. 자, 모든 x에 대해서인데 x에 들어올 수 있는 건 전체에 해당하는 친구. 그럼 전체에 해당하는 친구는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현재 첫 번째 이야기로 모든 x라고 했는데 x가 될 수 있는 건 1, 2, 3 해서 20까지고요. 문제 a는 전체의 부분집합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럼 a가 1부터 20 사이를 넘어가는 수를 가질 수는 없습니다. 됐죠? 자, 그런 상황에서 x, x제곱 플러스 1이 a의 부분집합이 아니다가 거짓이라고 나와 있어요. 아니다 있어서 이게 헷갈리게 된 거거든요. 우선 이걸 이렇게로 좀 생각을 해볼게요. 얘를 찾아볼게요. x에 들어올 수 있는 거 1부터 20이고요. 어쨌든 a의 부분집합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이 친구들이 20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x에 1 넣는다고 생각해 볼게요. 그럼 1하고 2가 되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에 2 집어넣을게요. 그럼 2하고 2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5가 되고요. 3 집어넣으면 3하고 3의 제곱 더하기 1이니까 10이 되고요. 그 다음에 4 집어넣으면 4하고 16 더하기 1이니까 7이 될 거고요. 5 집어넣으면 5하고 25 더하기 1이니까 26인데 여기서부터 안 돼요. 그죠? A의 부분집합이라고 그랬는데 A는 뭐니까? 20 이하의 자연수니까 여기서부터는 안 됩니다. 그럼 사실 문제에 나와 있는 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건 하나, 둘, 셋, 네 개에 대한 내용인 거예요. 그럼 여기까지 해석하면 모든 x에 대해 땡땡땡은 이면 땡땡땡에 해당하는 모든은 이 네 친구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그 친구들이 A의 부분집합이 아니래요. 부분집합이라면 모든 친구들이 부분집합이라면 얘도 A가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고 가지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요렇게 되어 있을 때 참인 겁니다. 이게 참인 거죠. 그죠? 근데 이게 요렇게 되어 있죠. 아이씨, 왜 이렇게 지저분하게 되어 있냐. 요렇게 되어 있죠. 이렇게 되어 있고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 모든 친구들을 가지고 있지 않다래요. 참거짓은 있다가 하고요. 이게 참이려면, 요게 참이려면 없고 없어야 돼요. 이렇게 돼 있다면 이게 현재 모습에서 참인 겁니다. 됐죠? 여기까지 됐나요? 따라오셨나요? 그럼 거짓이래요, 그게. 그럼 이걸 제외한 나머지 친구들이 우리가 원하는 형태라고요. 그럼 모두 있거나 아니면 얘는 있는데 없고거나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친구들이라고요. 혹은 있고 없고거나 혹은 없고 있고거나 이런 식으로 생긴 친구들을 우리가 원하는 거라고요. 됐죠? 그럼 조금 다르게 생각해 볼게요. 조금 다르게 생각한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친구들이 모두 없는 거는 안 된다고요.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거죠. 맞습니까? 주어진 친구들 중에 적어도 하나는 가지고 있어야 된다고요. 그럼 우린 이런 걸 똑같은 의미를 가지는 걸로 어떻게 표현해도 되냐면 어떤 x에 대하여 x제곱 더하기 1이 a의 부분집합이다가 참이다 라고 이야기해도 의미는 같은 겁니다. 됐나요? 어떤은 뭐만 만족하면 돼요? 하나라도 있으면 되는 거예요. 모두 가지고 있지 않아야 되는 거니까 모두 없는 걸 제외한 나머지여야 되니까 이 친구들이 의미하는 건 적어도 하나 가지고 있다.
5가 되는 겁니다. 됐습니까? 의미 자체는 이거랑 똑같은 의미예요. 그래서 이 하나, 둘, 셋, 넷 중에 다 있어도 되는데 하나만 있어도 되고요. 2개만 있어도 되고요. 3개만 있어도 되고 3개만 있어도 4개 있는 게 다 있는 거죠. 즉 없는 경우, 모두 없는 경우만 아니면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를 꼬아서 표현을 하는 겁니다. 여기까지 됐나요? 가에 대한 해석이 이 내용입니다. 그럼 A는 요 네 친구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돼요. 되죠? 됐어요? 안 된 것 같은데요. 네. 자, 그래서 요 이야기고요. 문제. 박스 제일 마지막에 보면 1은 A의 원소가 아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럼 이거 가지면 안 되겠네요. 이건 가지면 안 됩니다. 됐죠? 그럼 이 3개 중에 적어도 하나는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자, 근데 나 조건 보시면 나 조건의 제일 마지막 줄 볼게요. P는 Q이기 위한 필요 충분 조건이래요. 아, 필요 조건이나 충분 조건이면 문제가 개 어려웠을 텐데 그게 아니죠. 필요 충분 조건은 뭐예요? 사실 P는 화살표 2개 Q 이거고 집합으로 표현하면 P집합하고 Q집합이 어떻다는 이야기예요? 같다는 거죠. P집합하고 Q집합이 정확히 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P집합은 뭘 말하고 있냐면 집합으로 한번 표현해 볼까요? 라지 P는 X를 원소로 가지는데 그 X는 2분의 1 X가 A의 원소인 친구라고요. 그럼 얘라고 생각해 볼게요. 얘라고 생각해 볼게요. 지금 A의 원소로 될 수 있어요. 저 2,5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이게 얼마일 수 있다는 거예요? 2, 5가 될 수 있다고요. 그럼 우리가 원하는 원소 X는 2분의 1 X가 2니까 우리가 원하는 X는 얼마가 되는 거예요? 4랑 10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해석이 됐어요? 그럼 이건 무슨 뜻이에요? 사실은 A 원소의 2배 한 게 P의 원소란 뜻인 겁니다. 됐죠? 그럼 이걸 저 밑에다 적어보죠. 요 밑에다 적어볼게요. 요 밑에다 적으면 첫 번째 이야기로 P의 원소는 이 집합을 가지고 있다면 4랑 10이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됐죠? 그 다음에 이 집합을 가지고 있으면 6, 20. 이 집합을 가지고 있으면 8하고 34가 있어야 돼요. 34. 안 되겠죠. 34 안 돼요. 왜요? 문제에서 자연수 PQ가 마지막에 붙어 있죠. 20 이하의 자연수다라는 내용이 붙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안 됩니다. 자, 그러면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돼요. 둘 중에 하나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고요.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이것도 지우고요. Q에 대한 이야기 해보죠. Q는 X가 뭐래요? X는 X의 원소가 A인 20 이하의 짝수래요. X가 A의 원소인 20 이하 짝수래요. 짝수. 자, 그러면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얘를 가지고 있다면 뭐가 되는 거예요? X 값이 될 수 있는 게 2가 될 수 있는 거죠. A의 원소 중에 20 이하의 짝수인 친구입니다. 이걸 가지고 있다면 A의 원소 중에 20 이하의 짝수인 거 뭐 있어요? 2 있잖아요. 그죠? 이걸 가지고 있다면요. 10이 되겠죠. 됐죠? 그래서 두 번째로 Q가 얘를 가지고 있다면 2랑 1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에서 뭐라고 그랬어요? 이거요. P랑 Q가 같아야 된다. P랑 Q가 같아야 된다고요. 그럼 만약에 이게 있다면 P는 40을 가지고 있고 Q는 2를 가지고 있죠. 됐나요? 근데 둘이 같으려면 이 친구가 4랑 10이 있어야 되고요. 이 친구는 2가 있어야 돼요. 됐죠? 지금까지 뭐 했어요? 이 관계없이 이 조건만으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됐죠? 자, 그러면 여기가 제일 어려워요. 저 첫 번째 그 해석해서 이 어떤을 찾아내는 거랑 여기가 어려워요.
지금까지는 PQ에 관계없이 주어진 A만 가지고 P의 원소가 뭔지 Q의 원소가 뭔지만 찾은 거예요. 그게 원래 여기 쓰여있던 42, 그 다음에 6, 20, 10 이건 거예요. 근데 P랑 Q가 같아야 되니까 2랑 40이 추가 있어야 돼요. 여기까지 됐죠? 자, 제일 어려운 이야기. 그러면 방금 이야기로 얘가 2를 원소로 가졌다고요. 됐습니까? 근데 이 2를 원소로 가지려면 2분의 1 x가 A의 원소여야지만 가능하잖아요. 그럼 들어온 수의 A의 원소의 2배를 했는데 2가 됐다고요. A에 꼭 뭐가 있어야 돼요? 원소로. 1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이걸 가지려면 얘가 1을 꼭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 1을 가지고 있으면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어요? 안 된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이건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거밖에 안 되겠네요. 안 되고 근데 다 안 되는 건 안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이게 꼭 있어야 돼요. 근데 이야기 안 끝났어요. 아까 전처럼 6하고 20, 10은 이 조건만으로 찾은 거예요. 근데 P랑 Q가 같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럼 추가적으로 누가 더 있어야 되는 거예요? 6하고 20하고 10이 더 있어야 되고요. 10하고 6하고 20이 더 있어야 된다는 거죠. PQ에. 그럼 P에 10이 더 있다는 건, P에 10이 더 있다는 건 이게 이번에 얼마라고요? 10이라고요. 그럼 2분의 1 곱하기 X 했는데 10이 생기려면 X가 얼마여야 된다는 거예요? 2분의 1 X 했는데 요 X 값이 10이 되려면 요거 A의 원소로 누가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야, 누가 있어야 돼? 누가 있어야 돼요? A의 원소의 2배를 했더니 10이 생겼다고요. A에 누가 더 있어야 돼요? 5가 더 있어야죠. 그래서 이걸 가지려면 5가 더 있어야 돼요. A에. 꽤 어렵죠? 그래서 이 문제가 제일 어려운 문제예요. 서로 영향을 주면서 원소로 가지기 위해서 다시 A에 영향을 주는 구조가 됩니다. 됐나요? 그럼 5가 원소로 있으면 3이 원소로 있으면 10이 원소로 있으면 6, 20, 10이 생긴 거예요. 그럼 여기도 볼까요? 얘가 지금 새로 추가로 생긴 게 얼마랑 얼마예요? 6하고 20이 생겼죠. 이게 6이 되려면 A의 원소로 6이 있어야겠네요. 그리고 20이 있으려면 A의 원소로 20이 더 있어야겠네요. 그래서 방금 요 이야기를 추가하면서 A의 원소가 뭐가 됐냐면 3, 6, 5, 10, 20이 됐습니다. 됐죠? 그럼 10이 여기에 들어가면 얼마 나오는 거예요? 여기 큰 수부터 해볼까요? 20이 여기 들어가면 P의 원소 뭐가 되는 거예요? 야, 대답 좀 해줘. 이게 얼마라고요, 지금? 20이라고요. 그럼 X는 얼마예요? 10 아닙니까? A의 원소 중에 20 있죠? 지금 이야기해서. 그럼 얘가 얼마라고요? 20이라고요. 네? 그런가요? 그렇네요. 미안해요. 작은 것부터 할까요? 미안합니다. 3이 들어오면 P의 원소가 뭐가 있어야 되죠? 6이죠? 아까 들어온 거에 2배라고 했으니까. 미안해요. 그 다음에 6이면 12, 5면 10, 그 다음에 10이면 20까지 있을 수 있는 거예요. 됐습니까? 됐죠? 그리고 20이 들어오면 40이 나와 있는데 문제 제일 마지막에 X는 20 이하 자연수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거는 영향을 못 주는 것 뿐입니다. 됐죠? 그 다음에 20 이하의 짝수여야 된다고요. 3, 6, 5, 10, 20 중에서 X가 A의 원소인데 20 이하의 짝수면 얘가 될 수 있는 건 뭐예요? 6, 10,
20 이렇게가 되는 거죠. 됐습니까? 대답을 좀 해줘요. 됐죠? 됐을 거예요. 6, 10, 20, 6, 10, 20. 12가 있어요. 그럼 Q도 뭘 가지고 있어야 돼요? 12를 원소로 가지고 있어야 돼요. 맞아요? 그럼 Q가 12를 원소로 가진다는 건 A의 원소 중에 12가 또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인 거죠. 됐나요? 그럼 12가 있으면 12의 2배가 P의 원소였는데 24니까 있을 수가 없죠. 그럼 모순 없이 이제 다 맞아졌네요. 됐어요? P랑 Q가 같죠? 그리고 A의 원소가 M면 되죠? 이겁니다. 지쳐버렸군요. 그래서 이게 조건을 만족시키는 가장 최소의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워크북은 5번만 볼까요? 워크북 5번 한 문제만 풀고요. 나머지 정석 풀고 오늘 진도 나가는 거 간단히 설명하고 그거에서 문제들 몇 개 좀 풀어보도록 하죠. 워크북 5번 보겠습니다. fx의 도함수가 그려져 있어요. f'x 그림이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는 2차로 그려져 있습니다. 자, 2차로 그려져 있고요. 여기 마이너스 1이고요. 1이고요. 마이너스 1입니다. 자, 이렇게 되어 있고 f'x가 친절하게 식까지 나와 있어요. 점 나와 있길래 식은 안 나와 있나 했는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fx는 우리 3차라는 사실을 알 수 있죠. 3차고요. 최고차의 계수 양수인 친구입니다. 다음 물음에 답하세요인데 너무 친절하게 미분에서 0 되는 점 나와 있고요. 그 전에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가 되니까 원래 그래프인 y는 fx는 분명히 양수였다, 음수였다, 양수인 친구가 되고요. 여기 얼마? 마이너스 1, 땡땡땡. 여기 얼마? 1, 땡땡땡. 이렇게 되고요. 여기는 정확히 0, 땡땡땡 구조가 되겠네요. 됐죠? 0, 땡땡땡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에 사실 이제 x축이 있다는 이야기죠. x축이 아니고 y축이 있다는 이야기죠. y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문제에서 fx 마이너스 kx가 x는 마이너스 3에서 극값을 가진다라고 나왔어요. 그러면 이걸 잠시 gx라고 놓으면 g'x는 f'x 빼기 k가 되죠. 그럼 f'x 저기 있잖아요. 요거가 0 되는 점을 찾았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3이라는 거죠. 그럼 f'x가 k가 되는 순간을 찾았는데 하나가 마이너스 3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f'x 여기 있어요. 마이너스 3은 한참 왼쪽에 있겠죠. 한참 왼쪽에 여기쯤 마이너스 3이 있어요. 너무 안 왼쪽이네요. 그림이 너무 작아서 이렇게 해서 이런 느낌으로 그려져 있는데 이런 느낌으로 좌우 대칭으로 그려져 있는데 마이너스 3을 넣으면 얼마가 나오겠죠. 여기가 k가 되는 거예요. 그래, 마이너스 3, k고요. 이렇게 해서 하나, 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럼 마이너스 3에서 그 값을 가질 때 k의 값은 이라고 되어 있어요. k 저기 있죠. 마이너스 3, k니까 원래식 이 친구에 얼마를 집어넣으면 된다고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8이죠, 8. 그래서 k 값은 8이 됩니다. 됐죠? 식으로 다 때려받고 구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이용해서 구했고요. 됐어요. 정석 보겠습니다. 정석은 6-1번 볼까요? 연습 문제 6-1입니다. 더워요. 아이고 덥다. 아이고 덥다. (6-1번) 보시면 네, 6-1번
x 세제곱 마이너스 3x를 fx라고 설정을 했고요. gx는 x제곱 마이너스 2x인데 합성되어 있어요. f 안에 gx가 합성되어 있어서 이거 이제 gx를 fx에 집어넣어서 정리하면 6차. 그러면 우리 6차를 직접 그래프, 물론 그릴 순 있어요. 그릴 순 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내용 미적분 1에서는 6차, 5차 이상을 직접 그려서 해결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F 합성 GX인데 우리 GX를 잠시만 T라고 치환할게요. 그래서 Y는 FT 그래프의 최대 최소 찾는 이야기로 갈 겁니다. 이렇게 갈 거고요. X의 범위가 어디서부터 어디라고 되어 있어요? 0부터 3이에요. 그럼 T의 범위가 어딘지를 찾으셔야 되는데 우리 범위 찾으려면 선생님이 뭐 해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프 그려서 해석해야 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GX 그래프 그릴 겁니다. GX는 T 그림 그리면 GX가 X제곱 마이너스 2X. 아이고 2차네요. X제곱 마이너스 2X라 가로축 X, 세로축 T라고 놓으면 0하고 여기 1, 여기 2를 지나면서 아래로 볼록한 친구입니다.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렇게 생긴 친구고 이 친구의 우리는 X의 범위를 0부터 3까지 0부터 3 여기쯤 있겠죠? 여기까지 이렇게 가져와요. 그러면 이것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0 가져오고요. 3 가져와요. 그럼 3 넣었을 때가 제일 큰 값일 거고요. 이때가 제일 작죠? 근데 대칭성 때문에 1 넣었을 때의 값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t의 범위는 여기서부터 여기가 될 거고요. 주어진 식에 1 넣어보죠. 1 넣으면 1, 마이너스 1. 그래서 여기 마이너스 1. 3 넣었을 때가 대칭성 때문에 더 크죠? 그럼 9 빼기 6이니까 3이네요. 그래서 이거를 만족시키는 t의 범위는 마이너스 1부터 3이에요. 혹시 그럴 리는 없겠지만 0 넣고 3 넣어서 그거 사이에 있다라고 하시는 분은 미적분 원수업을 들을 자격이 없는 겁니다. 선생님이 겁나 많이 얘기했어요. 그래프 그려서 범위 찾으라고 양끝값 넣어서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건 초등학교 6학년 때나 하는 짓입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1차밖에 안 나오기 때문에 구간 양끝을 넣으면 무조건 최대 최소가 나옵니다. 근데 우린 그게 아니니까요. 자, 그 다음에 이거 그래프 찾으셔야 됩니다. FT 그래프는요. x에다 t 넣어서 ft는 t 세제곱 마이너스 3t예요. 몇 차? 몇 차? 재현아 몇 차야? 최고체계에서 양이야 음이야? 그럼 어떻게 생겨요? 네, 귀엽게 생기죠. 이렇게 생깁니다. 귀엽죠? 자, 그래서 이렇게 두 개예요. 미분에서 영되는 점 찾아보죠. y'은 3t 제곱 마이너스 3이에요. 이 정도 암산되죠? t 얼마랑 얼마일 때예요? 네, 마이너스 1하고 1입니다. 마이너스 1하고 1이고요. 여긴 정확히 0이겠네요. 됐죠? 자, 근데 우린 이 그래프 그려서 어디서부터 어디 가져온다고요? 마이너스 1부터 어디까지? 여기가 0, 1, 2, 3. 3이면 조금 더 오른쪽에 있겠죠? 조금 더 오른쪽에 있어서 여기쯤에 있는 친구 3까지 가져온다고요. 그럼 이런 느낌으로 가져와요. 이제 나중에 조금 더 디테일한 내용들을 하면 여기에 정확히 떨어지는 게 뭐 얼마인지 이런 것들까지 알 수 있는데 지금은 그냥 갈 거예요. 그냥 갈 거라서 마이너스 1 넣었을 때랑 3 넣었을 때 중에 큰 쪽이 제일 크고요. 그림 구조상 1 넣었을 때가 제일 작은 겁니다. 문제에서 최대 최소값 구하라고 그랬으니까 최소값은 t가 얼마일 때? 1일 때가 최소예요. 그리고 여기다 집어넣으면 되죠. 여기다 집어넣으면 3 빼기 3이니까 0입니다. t가 1일 때 최소값 0이 되고요. 최대값은 t에다 마이너스 1이나 3 넣었을 때 중에 큰 값이 큰 값이고요. 이제 비례관계가 정확히 대칭이 아니기 때문에 알 수 없어서요. 자, 마이너스 1을 집어넣겠습니다. 그러면 마이너스 1 플러스 3이니까 2가 되고요. 3 집어넣으면 9 빼기 9니까 0이 되네요. 27 빼기 9죠. 27 빼기 9니까 18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 아니고요. 요거 되고요. 문제에서는 그냥 최대 최소만 물어봤는데 당연하지만 고등학교 시험 문제에서는 그때 x에 관해서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t와 x에 관련된 식은 여기 있죠. 그래서 t가 3이래요. t가 3이래요. 그럼 이 3을 만들어주는 라인은 얘밖에 없죠. 그래서 사실 x가 3일 때 전체 최대값 18 나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t가 1이래요. t가 1 여기쯤 있겠죠. t가 1인 것도 여기서는 여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 하나밖에 없어서 이거는 이 식을 계산해서 나오셔야 됩니다. 플러스 1은 0이라 마이너스 1이죠. 마이너스 1이죠.
이게 1이니까 넣으면 마이너스 1이죠. 이런 했네. 그럼 이건 근해 공식 써야겠네요. 근해 공식 써서 2a분의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니까 뿔 4가 되겠네요. 그럼 8이니까 2루트 2라서 약분까지 때리면 1뿔마 루트 2가 되거든요. 그럼 이 점은 1 플러스 루트 2겠어요? 1 마이너스 루트 2겠어요? 이 점은 1 플러스 루트 2겠어요? 1 마이너스 루트 2겠어요? 1 플러스 루트 2죠. 왜냐하면 1보다 오른쪽에 있는 친구니까요. 그래서 x값은 1 플러스 루트 2일 때 전체 최소값 0이 나온다. 이런 해석까지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재현씨 똑바로 앉으시고요. 잘 짜세잖아요. 그런 거. 됐죠? 그래서 1번 이렇게 푸시면 되겠습니다. 치환해서 푸는 거예요. 치환하고 합성은 같은 개념이고요. 치환하면 합성하면 범위 변경에 대해서 꼭 그래프를 그려서 해석하는 겁니다. 그리고 6-10번 풀어볼 겁니다. 아주 재밌는 그래프예요. 다시 한번 보시겠어요? 선생님 요거 하고 있는 동안. 자, 6-10번 보겠습니다. fx fx식이 나왔는데 개수에 알 수 없는 값 a가 있어요. 그래서 그래프를 고정적으로 그려낼 순 없습니다. 그럼 계략적으로 알 수 있는 데까지는 그려내셔야 돼요. 그래야 어떤 조건들을 가지고 이 조건을 만족시키면 어떻게 될까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럼 알 수 있는 데까지 그려볼게요. 우선 최고차수 4차고요. 개수는 음수입니다. m자가 기본이에요. 그래서 미분에서 하나, 둘, 셋. 0된 점 3개면 이거고요. 2개면 겹친다든지 뭐 이런 이야기로 갈 거고요. 선생님이 그 이야기 드렸죠? 이거 기억해 놓으시면은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될 거예요. 해석하는데 이 간격이 정확히 비율은 아니지만 이 간격이 큰 쪽이 y값의 간격이 더 크다라고 했어요. 그죠? 비례는 아니에요. 이게 2배라고 해서 이 간격 차이가 2배는 아니었었습니다. 근데 큰 쪽이 더 큰 간격을 가지고요. 만약에 이 둘의 간격이 같으면 요 높이가 같다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시죠? 그런 건 기억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 해석을 할 때 도움이 됩니다. 자, 그래서 기본 M자 모양이니까 미분을 해서 0되는 점을 좀 찾아보죠. 미분하겠습니다. 마이너스 12x 세제곱 플러스 12 a-1x 제곱 플러스 12ax예요. 아이고, 12랑 x가 공통인 인수가 있네요. 마이너스까지 묶어버리죠. 그럼 마이너스 12x로 묶으면 x제곱 남고요. 마이너스 a-1x 남고요. 마이너스 a가 남습니다. 여기서부터는 사실 여러분의 영역이에요. 인수분해 되나요? 돼요? 돼요. 자, 그래서 이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니까 x 마이너스 a 1로 인수분해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값이 얼마랑 얼마인 거예요? 여기서부터 0하고 a랑 마이너스 1이에요. 그럼 원래는 a가 0, 마이너스 1 중에 어디 사이에 있나에 대한 판단까지 하셔야 되는 문제인데 이 문제에선 a가 양수란 내용이 있습니다. 그럼 순서를 좀 바꿔서 적어보죠. 제일 왼쪽에 있는 건 마이너스 1, 0, 그리고 a가 있는 거예요. 계략적으로 그리면 여기 마이너스 1, 여기 0, 여기 a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자, 이렇게 되죠. 그런데 우리는 이 친구에 대한 해석도 하셔야 돼요. a가 어딘지 몰라요, 현재. a가 어딘지 모르는데 대충 그려놓고 해석을 해볼게요. 근데 이렇게 생겼어요. 얘랑 얘 중에 누가 높아요?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높아요? 선생님이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잖아요?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높아요? 야, 1번하고 2번 중에 누가 높아요? 2번이 더 높죠. 그러면 여긴 고정적으로 얼마? 마이너스 1. 여기 고정적으로 0. 여기 고정적으로 얼마예요? a죠? 이 폭, 1번하고 요 폭 중에 누가 더 크다는 겁니까? 야, 그거 아니라고 그랬잖아. 아까 이 폭이 비례 관계는 아니지만 폭이 큰 쪽이 높이가 더 높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지금 높이가 이쪽이 더 높죠, 선생님 그림에선. 그럼 1번하고 2번의 폭 중에 누가 더 큰 쪽이라고요? 2번의 폭이 더 큰 거예요. 됐어요? 아니에요. 이게 2mm 정도 넓어요. 나와서 볼래요? 나와서 볼래요? 봐요. 하나, 둘, 셋. 이거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죠? 2번이 더 커요. 그런 의도로 그린 그림인 겁니다. 그래서 여기 폭은 정확히 얼마죠? 마이너스 1부터 0. 1이잖아. 그럼 여기 폭은
1보다 어떤 거라고요? 큰 거를 의미하고 그린 그림이에요. 그러면 A, 0부터 A까지니까 A-0이 1보다 클 때를 그려놓은 그림인 겁니다. 됐습니까? 그럼 이번엔 결과부터 이야기 드릴게요. 같아요. 높이가 같습니다. 높이가 같아요. 높이가 같죠? 근데 여기 고정적으로 -1이고 여기 0이고 여기가 얼마예요? A예요. 그럼 이 폭하고 이 폭이 어때야 된다고요? 높이가 같으니까. 같아요. 그럼 여기 폭이 1이니까 여기 폭도 1이에요. 그럼 정확히 이건 A가 얼마일 때를 그려낸 그림인 거예요. 1일 때를 그려낸 그림이라는 겁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이번엔 왼쪽이 높아요. 그리고 오른쪽이 낮아요. 이렇게. 그러면 이렇게 당연히 높죠 지금? 굉장히 높게 그려놨어요. 그럼 요렇게가 -1부터 0이고 여기가 A니까 이때는 이 폭은 정확히 1이고 이 폭은 A인데 A랑 1 중에 누가 큰 거예요? 누가 커요? 아니요. 폭의 크기인 1하고 A 중에 누가 큰 거냐고요, 지금. 이쪽이 더 높으니까 1이 더 커요. 그래서 A랑 1 중에 이렇게 크고요. 문제에 A가 0보다 크다고 그랬으니까 이 내용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A가 1보다 크냐 작냐 같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극대값이 A가 높냐, -1일 때가 높냐, 같냐로 이렇게 세 가지 그래프가 그려진다고요. 기억나죠? M자나 W자 모양은 세 종류의 그래프가 생긴다고 그랬었잖아요. 됐어요? 아이고 힘들다. 자, 그래서 이제 이거 해석할 거예요. 이거 해석할 겁니다. 이 친구를 우선 해석을 해볼게요. X가 T보다 작거나 같을 때 근데 T는 어디 있는지 몰라요. T 어디 있는지 모릅니다. 그럼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T는 움직이는 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원하는 X값은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여기 있는 친구들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서 가장 큰 값을 GT라고 했다고요. 그럼 T가 여기 있으면 여기 있는 친구들 중에 Y값이 제일 큰 순간은 누구예요? 얘죠. 맞죠? 그러면 이 점이 T가 여기 있을 때 GT가 되는 거예요. 그럼 여기에 T가 있어요. 그럼 X가 T보다 작거나 같은 왼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 가장 큰 점은 얘잖아요. 그럼 자기 자신이죠, 계속. 자기 자신이다가 여기도 자기 자신이다가 즉 지금 이 그래프가 GT 그래프예요. 근데 여기쯤 와요. T가 여기 있어요. 잘 보세요. T가 여기 있어요. 그럼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이 친구들 중에서 Y값이 제일 큰 건 자기 자신인가요? 아니죠.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서 Y값이 제일 큰 친구는 얘잖아요. 그죠? 그럼 T가 값이 여기 있을 때, T점이 여기 있을 때 GT는 얘라고요. 그럼 T가 여기 있으면요. 이 친구보다 왼쪽에 있는 이 그래프 중에 Y값이 제일 큰 건 누구예요? 얘잖아요. 그죠? 그럼 T가 여기 있을 때 GT 값은 가장 큰 Y값인 얘라고요. 무슨 이야기인지 알겠어요? 모의고사에 굉장히 많이 나오는 유형의 문제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큰 거 말고 작은 걸 물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점까지 요 점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 중에 가장 큰 Y값은 모두 이 점이에요. 그래서 요게 GT 그래프가 됩니다. 됐습니까? 자, 그럼 T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점 중에 Y값이 제일 큰 건 자기 자신이죠. 자기 자신이죠. 그래서 이 그래프가 돼요. GT가. 그리고 여기쯤 왔어요. T가. 그럼 이 그래프 중에서 Y값이 제일 큰 건 여기네요. 그죠? 그럼 T를 집어넣으면 그때 GT는 얘가 되는 거예요. 이후에 쭉 이렇게 됩니다. 이 그래프가 GT 그래프예요. 이거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이걸 변형해서 되게 많은 문제들이 나옵니다. 얘기 드렸듯이 이거 부등호 바꾸고 또는 최소를 구하세요. 막 그런 것들이 섞여서 나와요. 해석하는 아주 기본적인 이야기입니다. 하실 수 있어야 돼요.
자, 우선 이거예요. 만약에 그림이 이렇게 생겼다면 GT는 이렇게 생겼습니다. 왜 GT가 이렇게 생겼어요? 물어보지 마세요. 다시 한번 영상 보세요. 자, 여기요. 똑같은 이유로 여기 T가 있죠? 그러면 자기 자신이 바로 GT가 됩니다. 자기 자신이 제일 큰 순간이니까요. 이후 점들 중에서. 그래서 이렇게 여기 있죠? 그럼 여기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 중에 제일 높은 건 얘예요. 그죠? 그래서 이 점이 바로 T가 여기 있을 때 찍히는 GT점은 얘가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여기 있어도 여기 찍히고 여기 있어도 여기 찍혀요. 언제까지요? 이렇게 해서 여기 올 때까지요.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 있죠? 그러면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 중에 가장 높은 값은 이 친구들이잖아요. 이 친구들, 미안해요. 이 친구들이 아니고 이 친구랑 이 친구잖아요. 근데 어차피 같은 값이죠. 그러니까 T가 여기 있을 때 찍히는 GT점은 이 점에 찍힌다고요. 여기 있어도 이 점에 찍히고요. 여기 있어도 이 점에 찍혀요. 그래서 이렇게 그림이 생깁니다. 안 돼. 다 듣고 해. 자, 그래서 이렇게 해요.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T가 있죠? 이거보다 왼쪽에 있는 점 중에 가장 큰 Y값은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 자기 자신이라 요렇게가 그려집니다. 그리고 여기 있죠? 여기보다 왼쪽에 있는 친구 중에 가장 큰 Y값은 얘잖아요. 그래서 T값이 여기 있으면 이 점에 찍힌다고요. T값이 여기 있어도 이 점에 찍히고요. T값이 여기 있어도 이 점에 찍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림은 이렇게 됩니다. 됐습니까? 이런 식으로 이야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그려낸 친구들이 A의 범위에 따라서 그려낸 GT 그래프입니다. 근데 이 세 개의 그래프 중에 실수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친구는 그림 딱 봐도 얘죠. 여기 순간기울기 0이었어요, 원래. 근데 지금 이거 상수함수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순간기울기 갖게 되는 겁니다. 똑같은 이유로 여기도 지금 미분에서 0 되는 점이었죠, 원래 그래프에서. 우미분계수, 좌미분계수, 우미분계수 모두 0이었고 이거 상수함수니까 0이에요. 그래서 여기서도 미분 가능합니다. 이거 되고요. 이거 돼요. 이거 안 돼요. 어디서 안 돼요? 여기서 안 돼요. 이게 얼마인지는 지금 문제에선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뭐 문제에 따라서 이걸 물어보는 문제들도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그렇게 만족시킬 때 문제에서 A의 범위 아마 구하라고 했을 거예요. 네, A의 최대값 구하세요. 그럼 이거랑 이거니까 A는 1, A는 0보단 큰데 1보단 작다니까 결론은 A는 0보다는 큰데 1보단 작거나 같다. 최대값은 얼마예요? 1입니다. 문제에 나와 있어요. 그건. 문제 제일 끝에 A가 0보다 크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만약에 그거 없으면 A가 0과 1, 마이너스 1 사이일 때 마이너스 1보다 작을 때 다 나누셔야 돼요. 자주 쓰이는 해석 방법이에요. 기억을 좀 해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건 본인이 직접 찍어봐야 돼요. 선생님이 보여드리긴 했는데 여기에 찍혔을 때 왜 이 점들인지는 본인이 직접 해보셔야 됩니다. 네. 그림 꼭 다시 한번 그려보셔야 돼요. 이거 본인 손으로 안 그리면 절대 모릅니다. 선생님 여기까지 나올 뻔했어요. 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고 본인이 손으로 꼭 한번 그려보세요. 그리고 이 비례 관계가 성립하는 건 아니지만 길수록 높다 정도는 기억을 해놓으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개 어려워요. 이야기가. 됐습니다. 아유, 과제 해온 거 이 정도 이야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오늘 진도 나가고요. 문제 좀 풀어드리도록 하죠. 워크북하고 정석 조금 풀어드리도록 할게요. 오늘도 근데 사실은 적을 게 없어요. 적을 게 없습니다. 그래서 한 2줄 정도만 적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에 집중해 보도록 하죠. 네, 적으세요. 재민 씨 잘 잤어요? 진짜 자지 마. 하루 종일 자고 있어. 인공지능이잖아요. 인공지능이에요. 인공지능. 우리 줄여서 영어로 뭐라고 불러요? AI라고 부르죠. AI라고 불러요. AI. 자, 원어. 무슨 뜻입니까? 원어로 이거 뭐예요? 맞아요. 네, Artificial Intelligence예요. 그러면 이건 사고를 하는 게 아니에요. 사고를 하는 게 아니고 방법을 찾는 겁니다. 방법을 찾는 거고 사고하는 것과 달라요. 조금 다릅니다. 방법을 찾는 거고 그 다음에 뭐냐면 우리가 쓰는 챗 GPT 있죠. 챗 GPT. 이건 이게 얘네가 말을 잘 붙여놓은 거예요.
인공지능은 맞는데 얘네는 대화 모델이에요. 그래요. 이게 뭔지 모르는 상태에서 그 챗GPT가 말하는 게 다 맞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뭐냐면 인터넷에 있는 수많은 글들 중에서 우리가 물어본 거에 적절한 대답을 찾아내는 구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지식이 아니라는 거죠. 정보예요. 지식이 아니고 정보예요, 정보. 그럼 만약에 정보가 오염되어 있다면? 그렇죠. 그런 것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가다 물어보면 얘가 이순신의 업적에 대해서 이야기해줘. 그러면 거북선에서 ICBM을 쐈다. 막 이런 이야기들을 쓰는 거예요. 아니면 정조는 뭐 태조빔 해가지고 막 손가락에서 빔 나갔다. 막 이런 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정보예요. 누군가가 인터넷에 써온 글들 중에서 그나마 실제일 가능성이 높고 확률이 높은 글들을 이야기하는 것 뿐입니다. 만약에 그럴 리는 없겠지만 확률상 내가 인터넷에 X라는 것에 대해서 한 줄짜리 글을 써놨죠? 그리고 다른 사람은 아무도 안 써놨어요. 근데 만약에 내가 챗GPT한테 X에 대해 이야기해줘 라고 하죠? 그럼 내 글을 참조해서 내 이야기를 그냥 해주는 것 뿐이에요. 근데 이게 다른 사람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쓰고 다른 사람도 쓰고 다른 사람도 썼어요. 그래서 2만 명이 썼는데 내가 쓴 글은 A라고 해놨는데 다른 사람들은 B야 써놨어요. 그럼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B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맞았을 수도 있지만 틀렸을 수도 있잖아요. 내가 맞았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지식이 아니고 뭐라고요? 정보인 거예요. 알겠어요? 그러니까 챗GPT는 맹신하시면 안 됩니다. 아직은요. 나중엔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현재까지는 지식이 아니에요. 지능이 아니에요. 지능이 아니에요. 뭐예요? 그냥 방법을 찾는 정보인 것 뿐입니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챗GPT는 약간 모자라지만 착한 비서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정도 선이에요. 최종 확인은 내가 해야 돼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들이 이제 대기업 총수가 됐어. 그래서 막 개부자야. 그래서 아주 똑똑한 좋은 대학 나오고 똑똑한 비서를 쓰고 있어요. 잘생기고 예뻐. 그렇게까지 그런 비서를 쓰고 있는데 비서가 누구누구 회장님 오늘은 뭘 하셔야 되겠습니다 라고 했는데 난 하기 싫어. 하기 싫어. 뭘 하시면 무슨 확률이 올라갑니다. 근데 난 하기 싫어. 그리고 내 생각에 이거 안 하는 게 맞아. 그럼 여러분들 비서가 하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할 거예요. 그럼 주인이 내가 아니고 비서가 되는 거죠. 챗GPT도 그 정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챗GPT를 더 잘 쓰려면 내가 아는 게 많아야 됩니다. 그리고 그 아는 건 정제된 지식 어디에 있어요? 책에 있어요. 그러니까 책을 보셔야 돼요. 책도 한 권이 아니고 개많이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정보화 사회가 되고 지식을 얻기 쉬워질수록 오염된 지식을 얻기도 쉬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정제된 지식이 더 중요해지는 겁니다. 그런 연구 결과도 있다고 그래요. 이것도 뭐 확실하지는 않은데 선생님도 다른 레퍼런스를 확인 안 해봐서 챗GPT가 제일 많이 쓰이는 게 코딩할 때 많이 쓰입니다. 코딩할 때 이런 종류의 코딩을 해줘라고 이야기를 하면 웬만큼 만들어줘요. 100%까지는 아닌데. 근데 고급 코딩 기술자들 있죠. 코딩 잘하는 사람. 그 사람들이 챗GPT를 쓰면 오히려 더 오래 걸립니다. 만드는데 오히려 오래 걸려요. 우리처럼 생초보면 아무것도 모르는 상태에서 만들어주니까 좋지만 어느 정도 숙달된 사람들은 챗GPT를 쓰면 챗GPT가 해주는 코딩을 확인하는 작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훨씬 오래 걸립니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 드렸죠? 챗GPT는 도구예요. 비서예요. 약간 모자란데 시키면 시키는 거 최대한 하는 도구 정도로 생각하고 쓰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결국엔 주체성이 사라져요. 알겠죠? 아유, 개소리를 했더니 시간이 훅훅 가요. 자, 오늘 안 돼요. 진도 나가야 되기 때문이죠. 진도를 나가고 문제를 풀어야 되기 때문입니다. 자, 이론은 한 줄밖에 없어요. 왜 7번이라고 적었어? 이론은 두 줄밖에 없습니다.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이에요. 미분 빼면 방부등식의 해법. 맨날 나오는 거죠. 방부등식의 해법. 아주 간단합니다. 뭐예요? 그래프 그리고 해석하고 치환하면 뭐 조심하는 거예요? 범위 변경만 조심하시면 돼요. 맨날 똑같죠? 여기에 이제 미분이 안 붙고 대수에서는 뭐가 붙었어요? 지수함수, 로그함수, 삼각함수 이런 게 붙은 것 뿐이에요.
그리고 공수 1, 2에서 뭐가 붙어요? 2차 함수. 그 다음에 유리함수, 무리함수 붙는 것 뿐입니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개념은 다 똑같은데 그래프의 종류만 늘어나는 겁니다. 도연아 괴로워하지 말고 적으시고요. 재현이도 그만 적으세요. 선생님도 아는데 적었잖아요. 너도 아니까 적어요. 알아도 적어요. 선생님만 적으면 억울하잖아요. 근데도 난 적었잖아. 그러니까 넌 배우는 입장이니까 더 적어야죠.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있어요. 그래서 문제를 풀어보자. 이게 끝이에요. 그래도 적어요. 이따 안 적은 사람 귓방망이 때릴 거예요. 선생님 상처받아요. 집에 가서 빨간 이름으로 너 일기장에 쓸 거야. 아, 니는 모르나요? 빨간색으로 이름 좀 죽는다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너 때문에 100명이나 죽은 거예요. 너 지금 죽은 상태예요. 네, 지금 영혼 모드입니다. 안 해도 돼요. 하지 말아요. 안 해도 됩니다. 근데 사실 살아있으면 어떡하죠? 뭐 공부 안 하고 죽었다고 생각해서 공부 안 했는데 사실 살아있는 상태면 어떡해요? 그러니까요. 자, 워크북 풀어볼게요. 말씀드렸다시피 워크북 끝까지는 아니고요. 중간까지만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워크북 8단원 방정식, 부등식과 미분 요거 보겠습니다. 다는 아니에요. 다는 못 풀죠. 네? 여러 문제요? 싫어요. 자, 내 맘인데? 내 수업인데 내 맘대로도 못하냐? 자, 19번 보겠습니다. (19번) 볼게요. 19번. 자, 양수 A에 대해서 함수는 이거다라고 되어 있어요. 몇 점짜리 문제인가요? 4점이에요. 요 정도 조금 어렵긴 한데 이 정도까지 풀 수 있으면 웬만한 문제는 해석까지는 될 겁니다. 해석까지는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이후에 그래프가 어떻게 돼야 될까 그거는 이제 두 번째 문제. 해석까지는 꼭 하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도 그려내실 수 있어야 되고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져 있고요. 자, 그림 그리기 전에 물어보죠.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 몇 차입니까? 2차죠. 최고 차이 계수 양수예요, 음수? 음수죠. 위로 볼록이네요. 꼭지점 몇 콤마 몇이에요? 마이너스 1,4네요. 그러면 x가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가져오니까 꼭지점도 가져와야겠네요. 꼭지점도 가져와야 되고요. 경계에 해당하는 게 0이죠. 0. x는 0. x는 0이니까 0 집어넣으면 얼마 나오나요? y값이. x에 0 집어넣으면. 2 나오나요? 네, 2 나오네요. 그러면 0,2를 지나는 친구예요. 여기쯤 잡죠. 여기가 1, 여기가 2. 그래서 0,2를 지나고요. 꼭지점이 마이너스 1,4. 여기 마이너스 1,4를 꼭지점으로 하면서 위로 볼록한 친구예요. 위로 볼록한 친구인데 그 친구 그려서 x가 0보다 작거나 같은데 가져올 거고요. 어느 정도 대칭성을 살릴까요? 그럼 여기가 한 칸 떨어졌는데 2니까 여기도 한 칸 떨어지면 마이너스 2,2를 꼭 지나겠네요. 됐죠? 자, 그러면 그래프 그려서 x 0보다 작거나 같은 거 가져오니까 0보다 작거나 같을 때만 그릴게요. 이렇게 지나면서 하나, 이렇게 지나면서 원래는 있는데 여기까지만 그리겠습니다. 이렇게 있는 거죠. 됐죠? 개수가 다 나와 있으니까 그래프는 그리실 수 있어야 돼요. 그래프를 그려야 무슨 이야기인지 알 수 있으니까요.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는 몇 차인가요? 1차예요. 맞아요. 자, 1차예요. 직선입니다. 직선 그래프 해석은 두 종류 중에 하나가 일반이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기울기 고정된 상태에서 y절편에 따라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는 친구. 두 번째, 점 하나 고정된 상태에서 그래프의 기울기가 변하면서 회전으로 해석하는 친구. 자, 이건 기울기가 고정돼 있나요? 점이 고정돼 있나요? 점이 고정돼 있어요. 몇 콤마 몇으로요? 몇 콤마 몇으로요? 5,0을 지나는 직선입니다. 뭘 했다고 힘들어요? 가만 앉아서. 자, 5,0을 지나는 직선이고요. 기울기가 A인데 문제 써 있어요. A가 양수다. 양수 A에 대하여 라니까 대충 그릴게요. 지금은 이렇게 5,0을 지나는 이렇게 생긴 친구예요. 이제 A 값이 커지면 더 가파르게 변하는 친구인 겁니다. 머릿속으로 이 친구가 움직이는 직선이라는 건 생각을 하셔야 돼요. 됐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까지가 fx에 대한 해석. fx와 최고차의 개수가 1인 3차래요. 그럼 gx는 몇 차? 3차고요. 최고차의 개수가
1이래요. 양수네요. 그럼 이 친구는 기본이 이렇게 생긴 거겠죠. 기본이 이렇게 생긴 거고요. 미분에서 0된 점이 하나라면 이렇게 생기고요. 미분에서 0된 점이 없다면 이렇게 생긴 친구인 겁니다. 이 세 개 중에 하나일 텐데 FK는 GK래요. FK는 GK래요. 즉 이거 무슨 뜻입니까? K점에서 X가 K인 점에서 X가 K인 점에서 만난다. 아, 다르죠. 너 씨 미분 배워놓고 접한다랑 만난다고 그게 그거라고 그러면 어떡합니까? 자, 만난다예요. 교점이에요. 교점. 교점의 X좌표가 K인데 그걸 만족시키는 게 마이 0, 2에서 만난대요. 저걸 만족시키는 게. 그럼 마이는 여기 있네요. 2는 여기 0은 여기 있네요. 2는 몰라요. 왜요? 이 그래프가 아직 고정돼 있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2, 땡땡땡에서 만날 텐데 어딘지는 아직 안 나왔어요. 뭐 지금 점점점 그린 그래프에선 여기라고 대충 생각할 수 있겠죠. 그렇다면 정확하게 여기는 그리고 여기는 누가 만나는 점이라고요? F랑 G가 만나는 점이라고요. 그럼 G는 무조건 이 두 점을 지나야 돼요. 맞습니까? 그리고 세 번째 점은 어디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음수인 사실 정도만 알 수 있겠네요.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이라고 했으니까요. 여기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양수인 직선인데 이 넣었을 때 나오는 건 무조건 음수일 수밖에 없죠. 너무 앞서 나가지 말고 선생님 이야기만 먼저 따라오면 안 됩니까? 네네네. 자, 그러면 하나, 둘 하고 여기 어딘가에 있는 셋을 지나는 친구여야 돼요. 그럼 이 친구는 X값 하나에 Y값이 하나 대응되는 함수면서 Y값이 나오기 위해서 X값이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 뭐예요? 1대1 대응입니다. 1대1 대응이면 다른 X값에 대해 같은 Y값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러니까 이 그림은 아닌 겁니다. 이 그림 두 개는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가셔야 돼요. 그냥 아무렇게나 대충 그려서 찍찍찍 하지 말고요. 자, 그럼 요거 안 되니까 지워보죠. 지우고요. 그럼 이렇게 생겼는데 하나, 둘 하고 음수 어딘가를 지난다면 그림의 개형이 어떤 느낌으로 그려져야 돼요? 이렇게 그려져야 됩니다. 그죠? 됐죠? 이 두 점을 지나려면 그리고 얘가 하나, 둘을 지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많이 내려가요. 그럼 이 직선하고 몇 군데서 만나나요? 두 군데서 만나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문제에서 마이너스 2에서만 만난다고 그랬으니까. 마이너스 2번. 마이너스 1에 미안해요. 2에서 만난다고 했으니까. 됐죠?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럼 여기 3차 부분이잖아요. 3차 부분하고 직선이 한 점에서만 만나야 된다고요. 어떨 수밖에 없는 거예요. 네가 아까 얘기한 거. 맞아요. 접한다예요. 접한다인 겁니다. 이걸 해석해내는 게 이 문제의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그러려면 어쩔 수 없어요. 그림을 그려보셔야죠. 그림을 안 그리면 전혀 알 수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그림을 그리시면 되고요. 접한다 나왔으면 선생님이 가장 먼저 찾아야 되는 거 뭐라고 그랬어요? 맞아요. 접점의 X좌표. 나왔네요. 그럼 나머지 하시면 됩니다. 됐죠? 자, 문제 몇 개 더 풀어드릴게요. 쉬었다가 쉬세요. 10분 쉬었다가 마저 하겠습니다. 워크북 21번 볼게요. 워크북 21번 보시면 fx 더하기 x의 절대값은 6x 더하기 k라고 되어 있어요. 자, 이거 잠시만 gx라고 놔볼게요. 자, 그럼 우리 어디에 절대값 씌워져 있나요? 식전체에 씌워져 있나요? x에만 씌워져 있나요? 둘 다 아니죠? 둘 다 아니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값 안에 있는 친구가 양일 때랑 음일 때로 나누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절대값을 벗겨서 fx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랑 fx 플러스 x가 0보다 작을 때로 나눠서 문제를 푸셔야 됩니다. 그럼 요건 좀 이따 정리를 하고요. 그럼 그때 식이 뭐냐면 이땐 그대로 나오죠. 그대로 나와서 fx 더하기 x는 6x 플러스 k에 대한 식을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이고 여기 gx라고 쓰면 안 되는데 이렇게 쓰면 요건 아니에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된다면 절대값 안에가 음수니까 마이너스를 달고 나와서
fx 마이너스 fx 마이너스 x는 6x 플러스 k가 됩니다. 그럼 이거식을 정리해 볼까요? 정리하면 2fx 그 다음에 넘기면 플러스 마이너스군요. 마이너스 5x는 k 그 다음에 이거 정리하면 넘기면 마이너스 7x는 k. 그럼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y는 2fx 마이너스 5x랑 y는 k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일부러 y는 k로 만들었습니다. 그럼 y는 k면 상수함수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잖아요. 그 다음에 이 친구는 어떻게 해석하는 거예요? y는 마이너스 7x랑 y는 k의 교점을 찾는 거예요. 그럼 y는 k 똑같죠? 그럼 우리는 2fx 마이너스 5x 그리고 마이너스 7x인데 언제 fx가 fx 플러스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테니까 fx가 마이너스 x보다 클 때는 저거 그 다음에 fx가 마이너스 x보다 작을 때는 이거 해서 이 그래프를 gx라고 놓고 우리 gx랑 k의 교점을 찾았는데 그 교점이 4개였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럼 교점의 개수는 근의 개수긴 한데 근의 개수 찾으세요. 그럼 교점의 개수 찾는 거고 교점의 개수 찾으세요 하면 뭐 하는 거예요? 진짜 교점 찾아야죠. 그러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그래프가 있어야죠. 그래서 우린 이 그래프를 그릴 거고요. 자, 이건 여러분이 직접 그리고요. 문제 fx 나와 있으니까 이것만 좀 이야기를 해볼게요. 이것만. 그래서 어느 영역을 가져와야 되냐? 그 이야기를 하기 위해서 fx 자리에 문제 주어진 식으로 정리를 할게요.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플러스 10x는 마이너스 x가 되는 순간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그러면 우리 이렇게 해서 찾으셔도 되는데 이걸 이쪽으로 넘겨서 사실 이식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거 이야기를 할 때 이걸 넘겨서 이야기를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그냥 이 그래프 그리고 이 그래프 그려서 이야기를 하셔도 됩니다. 결국엔 다 똑같아요. 어떻게 하냐는 본인의 그냥 취향입니다. 근데 이쪽으로 넘겨서 뭐부터 찾을 거냐면 교점부터 좀 찾아볼게요. 교점부터. 그럼 이거 이렇게 넘겨서 정리하면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플러스 11x는 0이 되고요. 2분의 1 x로 묶는다면 x제곱 마이너스 9x 마이너스 20, 플러스 22는 0이 돼요. 인수분해 되나요? 인수분해 되나요? 안 되지 않나요? 안 되죠. 뭘 내야 딴 생각하고 있다. 어떻게 돼요? 빨리 얘기해줘요. 11이랑 2요. 마이너스 9 나와요? 안 나오죠. 안 나오죠. 그럼 인수분해는 안 되는데 혹시 서로 다른 두 실근 가지나 보려고 판별식 쓸 거예요. b제곱 마이너스 4ac. 음수네요. 안 가져요. 그럼 얘는 근이 이거에서밖에 없습니다. 그럼 나머지 두 근은 뭐라고요? 허근인 거예요. 됐어요? 됐어요? 어디서 만난다고요? 0에서 만나요. 0에서 만나고요. 나머지는 안 만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요 이야기가 하고 싶어서 사실 여기까지 왔어요. 이거 그래프 그려볼게요. 이거 그래프 그리면 대충 이렇게 생겼겠죠. 그러면 0, 여기 0 넣으면 0 되니까 0,0에서 만나요. 0,0에서 만나고 그 외에는 교점이 없어요. 그럼 그걸 보고 이런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에 0,0이 있으면 이거 마이너스 x죠. y는 마이너스 x. 그럼 기울기 마이너스 1인 친구니까 이렇게 생겨버리죠. 이렇게 생기죠. 그러면 교점이 무조건 더 생기죠. 그죠? 계세요? 교점이 0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허근이니까 만나는 점이 하나만 있어야 되고 그 하나도 접하면 안 돼요. 뭐가요? 이렇게 해요. 그럼 0,0이 여기 0 넣으면 0이니까요. 0,0이 이런 데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아직 계산을 하기 전이지만 그 정도는 알았으면 좋겠어서요. 만약에 여기에 이렇게 접하는 순간이 있잖아요. 이게 마이너스 1이에요. 지금 기울기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거보다 더 왼쪽 여기 어딘가에 0,0이 있어야 이렇게 마이너스 1인 직선을 했었을 때 한 점에서만 만나고요. 나머지 점에서 안 만나니까 허근이 2개 있다고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쪽에도 있을 수 있지만
이쪽에도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기를 접하는 순간보다 여기 0,0 있으면 그 위쪽에. 그러니까 0,0은 사실은 여기 어디쯤에 0,0이 있거나 아니면 여기 어디쯤에 0,0이 있어서 교점 하나에 허근 두 개 있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이 정도 해석은 하셔야 돼요. 아직 계산을 안 했어도. 됐나요? 됐나요? 됐어요?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럼 이 그림인지 이 그림인지가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fx 3차가 위에 있는 거, 밑에 있는 그 순간을 찾는 거기 때문에 여기냐 여기냐에 따라 이야기가 다르니까요. 그래서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려볼 거고요. 디테일하게 그림을 그리려고 이 친구 미분해서 이야기하면 2분의 3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0 이렇게 돼요. 그럼 요거 2 해서 3x제곱 마이너스 18x 플러스 20은 0이 되는 거죠. 됐나요? 자, 이거 0 되는 거 얼마랑 얼마인가요? 3, 1 하고 없나요? 5, 4, 3, 5, 15 안 돼요. 4, 5 안 돼요. 10하고 2 안 돼요. 야이씨 왜 다 안 되냐? 그러면 b제곱 마이너스 4 ac 3하고 20 하면은 18 곱하기 18 얼마예요? 88 324요? 그러면 요거는 12 곱하기 2니까 네, 두 개 있네요. 두 개 있긴 있어요. 두 개 있긴 있고요. 두근의 합이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18이니까 두근의 합 6이고 3분의 20인 거 보니까 양수에서 두 개 있네요. 그죠? 양수에서 두 개 있고요. 이거 x에 0 넣으면 0 나왔죠? 그러면 그림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가 0,0이어야겠네요. 0,0 요런 개념인 거예요. 요런 개념이고 요거는 마이너스 x니까 이렇게 생긴 친구인 겁니다. 아까 만나는 점 하나라고 그랬잖아요. 아까 이쪽하고 이쪽에 있는 거 중에 왼쪽에 있는 이 그림이 되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럼 이거 이유는 여러분이에요. fx랑 마이너스 x 중에 fx 이 차가 더 위에 있는 건 어디예요? 여기죠. 같은 x 값에 대해 2차래 3차가 더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이 이야기는 결국 돌고 돌아 x가 0보다 크거나 같을 때가 됩니다. 그리고 요거 fx가 마이너스 x보다 밑에 있는 거 이쪽이죠. 그래서 이건 x가 0보다 작을 때가 됩니다. 이제 여러분이 하셔야 되는 건 뭐예요?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 가져오고 이 그래프 그려서 이 영역 가져온 다음에 y는 k, y는 k. 이 친구랑 교점이 4개가 되게 하려면 k가 어디 있나 찾으시면 됩니다. 나머지는 뭐 그림 그려서 해결하는 거죠. 됐죠? 이렇게 해서 절대값 안에 식 있는 거를 나눠서 이야기를 하셔야 되고요. 자, 요 이야기를 이렇게까지 해석을 하시면 좋겠어요. 결국 이게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이렇게 해석을 하셔도 되는데 넘겨서 2분의 1 x 세제곱 마이너스 2분의 9 x제곱 플러스 9x는 0이라고 바꿔서 x 세제곱 마이너스 9x제곱 플러스 18x는 0에 관련된 내용으로 해석을 하셔도 되잖아요. 그럼 이 그래프를 그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자 보세요. 잘 보세요. 잘 봐요. 이거 아까 숫자가 그지 같았는데 넘기면 조금 편할 겁니다. x제곱 마이너스 9x 플러스 18이 돼요. 됐죠? 인수분해 전문가, 자,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인수분해 돼야 안 돼요? 두뇌 풀 가동해 주세요. x 마이너스 6하고 으로 인수분해가 네, 보통은 돼요. 자, 그래서 얘를 0으로 만드는 게 0, 3, 6이에요. 미분하지 않았어요. 3차인데 0, 3, 6에서 y는 0, x축과 만난다고요. 어디서 0하고 3하고 6에서요. 그럼 개형이 최고체계에서 양수니까 이런 식으로 생겨야겠죠.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생겨야 되는 거고 틀렸잖아. 틀렸잖아. 미안해요. 틀렸어요. 마이너스 x니까 넘어오면 뭐가 돼요? 11x가 되죠. 마이너스 x요.
그래서 11x가 돼서요. 10x예요. 이 자식아. 10x예요. 10x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되고 플러스 22x 0이 되죠. 그래서 x로 묶으면 x제곱 마이너스 9x 그 다음에 플러스 22는 0이 돼요. 이거 인수분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아까랑 똑같은 식이잖아요. 뭔 소리라는 겁니까? 그래서 요거 인수분해 안 되고 0이고 허근 두 개니까 자, 이 그림을 그려서 y는 0, x축과 만나는 점이 하나고 허근 하나면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렇게 x축이 있거나 이렇게 x축이 있다는 이야기예요. 알겠습니까? 아까 전에 무슨 이야기로 했어요?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인 y는 마이너스 x랑의 이야기로 했는데 이렇게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아까 전엔 접하는 이야기로 해서 기울기 마이너스 1인 것보다 왼쪽에 있는 거였는데 지금은 기울기 0인 친구니까 이렇게 해서 접하는 것보다 왼쪽에 있다로 해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이야기라는 겁니다. 그걸 알아내시는 게 중요하고요. 같은 이야기인데 계산의 방법만 다른 것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요 이야기가 0보다 큰 거 작은 거니까 이렇게라면 0보다 큰 게 이거. 그게 아까 전에 누가 이게 0보다 큰 거니까 요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0인 경우, 여기가 0인 경우로 이야기가 나눠지는 겁니다. 됐나요? 됐어요? 그러면 이렇게랑 이렇게 있으면 어느 그래프든지 fx 빼기 x가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이거고요. 이거죠. 그죠? fx 빼기 x는 y 그래프를 그린 게 얘니까 이게 0보다 크거나 같은 건 얘랑 얘잖아요. 얘랑 얘니까 그걸 만족시키는 x값은 무조건 뭐예요? x가 0보다 큰 거라는 거예요. 사실은. 그럼 사실은 아까 요걸 나눠서 이 그래프 그래서 접하는 이야기 할 필요 없이 그냥 계산하면 어떤 그래프든지 이게 다이렉트로 나온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왜 어려워요? 그림을 안 그리니까 어려운 겁니다. 됐죠? 이렇게 해서 나머지 그림을 직접 그리고 영역을 찾는 건 여러분이 하시면 되겠습니다. 됐어요. 아유. 자, 네. 테스트 볼 겁니다. 퀴즈 볼게요.